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북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킹 이등병의 송환을 대가로 북한에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을 통해 이번 사안을 협의했다면서 미북 간 대화 돌파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석방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ecured the return of Private Travis Kean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arlier today, he was transported to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he was met by our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icholas Burns. 킹 이등병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가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 이등병을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등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71일 만에 석방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송환을 위해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한 스웨덴 정부와 킹 이등병의 통행을 용이하게 해준 중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미북 간 대화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We tried to reach out to them when Travis Keane first crossed the border into North Korea. We tried to reach out on a number of occasions. They rejected our direct approaches and ended up talking to Sweden. And Sweden talked to us and helped negotiate this transfer. But I would not see this as the sign of some breakthrough. I think. 밀러 대변인은 또 이번 송환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그의 송환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킹 이등병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경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는 등 문제를 자주 일으켰으며 이후 벌금을 내지 않아 48일간 국내에서 노역을 하고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뒤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스스로 월북했습니다. 한편 킹 이병은 신병 인계 직후 국무부 전용기로 한국 오산 주한 미군 공군기지로 이동한 뒤 미국행 비행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도착 후 국방부의 조사를 거쳐 군무 이탈과 월북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으로 무단 월북했다가 71일 만에 추방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어머니가 미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킹 이등병 가족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조너선 프랭크스 루시드 PR 대표는 2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킹 이등병의 어머니 게이츠 여사는 이를 잘 처리해준 미국 육군과 관계 부처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분간 가족들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고 있으며 게이츠 여사는 어떤 언론 인터뷰도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석방된 뒤 그의 건강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서도 근무했던 사일러 전 분석관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킹 이등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부터는 군사적인 문제로 엄밀히 다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군사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협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백지 수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게 첨단 무기기술 지원이 아니라 식량이나 연료, 항공기, 위성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를 추방 조치한 것은 억류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7일 VOA에
과거 북한은 미국인들을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로 삼거나 금전을 비롯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억류하려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등병은 무단 입국 사실만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장기간 억류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추방을 결정한 것은 그가 북한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북한은 킹 이병을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북한은 성명을 통해 그가 미군 내 인종차별을 겪어 반감을 품고 월북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킹 이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선전 가치는 다 뽑아냈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킹 이등병이 고급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병 출신이라는 점과 이미 미군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월북했다는 점에서 그를 계속 억류해서 얻는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북한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한국의 헌법에 모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단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은 27일 VOA에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타당한 결정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한국의 헌법에 모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Freedom of speech is a critical freedom to support and undergird a healthy democracy. And so South Korea is a democracy, and in order for it to thrive, there should not be the muzzling of those who want to send information to North Korea. There should not be the persecution of those who are seeking to bring good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단 학장은 그러면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보를 차단하는 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실수였다면서 한국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역시 한국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져가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reflection of South Korean maturity that this is becoming an issue, that this issue is being resolved by a reference to, a fundamental value that is important, the freedom of expression. I think it's another indication of the progress and the strength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 think it's a very encouraging sign.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보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2,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과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주어서 스탠튼 변호사도 이날 VOA에 한국 헌재의 결정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국경을 초월해 평화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위협적으로 사실상 지시했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검열법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어렵게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미국 의회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며 개최했던 청문회에 패널로 출석했던 고든창 변호사도 한국이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South Korea is a democracy. People have to have free speech in order to have a democracy. And this law certainly restricted free speech by preventing people from talking about North Korea. In effect, 미국의 전문가들은 헌재 이번 결정으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과 지원 활동을 대폭 늘려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 사흘째인 27일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호주의 이안 빅스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는 이날 북한의 계속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그 운반 시스템 추구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타냐 파yon 부총리도 북한의 무기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모든 실험을 멈추고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몰타의 이안 보그 외교부 장관도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몰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이산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최고령 이산가족인 황해도 해주 출신의 104세 송용순 씨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산가족 관련 사진과 영상 전시, 탈북민 출신 가수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더 늦기 전에 호응에 나옴으로써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느라 가장 근본적인 천륜의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연락 채널조차 끊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685명 가운데 9만 3,277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만 408명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